안녕하세요. 망커TV입니다. 이번 사연은 광주 누나가 매형 때문에 16층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도와주세요입니다. 사연 시작할게요. 누나가 매형 때문에 지난 2020년 1월 20일 자기가 살던 광주 아파트 16층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유서는 투신하기 10분 전쯤에 저에게 전송된 40여 장의 매형과 상간녀와 나눈 메시지 내용과 둘의 성관계 동영상이었습니다. 그간 있었던 일들과 메시지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누나와 매형은 2008년 대학교 학과 CC로 만나 8년간의 연애의 끝으로 2016년 결혼을 하였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사돈어른의 간곡함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한 누나 내외는 곧잘 사는 듯 하였으나 2019년 추석쯤부터 잡음이 들려왔습니다. 나주의 건설회사를 다니는 매형의 잦은 술자리, 연락두절, 외박 등이 이유였습니다. 처음에는 일 때문이라고 잡아댔으나 3, 4개월쯤 접어들며 누나는 의심을 시작했습니다. 매형의 외박과 술자리가 지속되던 중 작년 말 12월 27일 중학교 동창 모임이 있다고 했던 날 매형의 차에서 순천만 정원 박람회 티켓 2장과 무수히 많은 콘돔이 발견되며 누나의 의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효녀였던 누나는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제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매형과 이야기해봐 줄 수 있겠냐고. 단 둘이 술 한잔하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매형은 잡아떼며 정말 일 때문이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 유일한 방법이 술인데 누나는 그것을 이해 못해준다. 이해심이 부족한 누나 때문에 싸움이 되는 것이고 절대 여자는 없으며 콘돔은 회사 사람이 준 거라고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인 회사를 그만두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 아니냐고까지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13년을 봐온 사람으로 누구보다 둘이 잘 살길 원해서 누나에게 너무 닥달하지 말고 조금 참고 기다려주라고 말해줬습니다. 갈수록 심해가는 외박과 연락도 없는 매형을 누나는 그 빈집에서 기다려왔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 불임병원까지 다녔던 내외는 각 방을 쓰고 누나는 잠자리 거부까지 당하며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매형은 자신의 회사 이사 와이프는 땡땡은행 과장이라 여유롭게 사는데 너는 월급도 적게 벌지 않냐. 내가 야근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냐며 온갖 구박과 눈치를 주었습니다. 건설회사를 다니며 월 700에서 800을 버는 매형은 외도 후 생활비까지 끊어버리고 당당해져 갔습니다. 누나는 200여만 원의 월급으로 매형 명의로 된 조합원 아파트 부채까지 갚아가며 어려운 생활을 지속해가던 중에 저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까지 구하고 있다는 것을 누나가 생을 달리한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8년 연애 기간 동안 누나와 제가 함께 살던 자취방에 매형도 거의 살다시피 하였고 매형보다 사회생활을 먼저 시작한 까닭에 생활비를 대고 서울로 공부한다며 떠난 형의 뒷바라지도 마다하지 않았던 누나한테 이럴 수는 없는데 말이죠. 누나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갈 때 매형은 상간녀에게 200만 원이 넘는 가방을 사주고 용돈까지 지원하고 있었다는 것도 누나가 전송해준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누나가 죽기 전인 2020년 1월 19일 전날 또 외박한 형 때문에 전주에서 부모님께서 밤늦은 시간 광주로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매형은 집에 들어왔고 아파트 단지까지 가셨던 부모님을 누나가 괜찮다고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돌려보냈던 부모님의 차 사이드미러로 비친 누나의 눈물 흘리는 모습이 부모님께 누나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습니다. 누나는 1월 20일 새벽 6시에 매형의 핸드폰으로 상간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부 내용 중 상간녀가 누나와 헤어짐을 종용하는 말에 매형은 말 안 들으면 누나를 때리겠다는 내용과 성관계 동영상, 또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내용, 용돈을 아끼지 말고 쓰라는 등의 모든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누나는 9시 30분경 장문의 글로 그동안 누나가 잘못했고
아이 낳아서 행복하게 살자. 예전으로 돌아가자. 사랑한다는 말을 했음에도 매형은 이런 방구도 없었고 누나는 12시에 조퇴를 하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누나 차의 내비게이션을 확인해 본 결과 누나는 조퇴 후 연탄을 사러 다녔고 3시쯤 집으로 돌아와 지하 주차장까지 2번을 왔다 갔다 한 뒤 사라졌습니다. 경찰에서 알려준 누나 사건 시간은 대략 3시 40분 경이었습니다. 제게 40장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3시 29분이었죠. 저희는 5시가 다 되어서야 누나의 자살 시도 소식을 듣게 되었고 순천에서 일하던 저도 전주에 계신 부모님도 그때서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누나 지인에게 먼저 병원으로 가달라고 부탁했고 누나 지인으로부터 누나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늦게 연락받은 탓에 외지고 허름한 장례식장에서야 누나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까지는 피 묻어 더럽다고 누나의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이미 처리를 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엄마는 여러 차례 실신을 반복하시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셨고 아버지는 전날 광주에 왔을 때 누나를 전주로 데려가지 않은 것을 자책하시며 숨죽여 울고만 계셨습니다. 매형은 경찰 조사 후 자취를 감추어 그날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구들조차 잠깐 얼굴을 비추었다가 그날 저녁 9시 이후 집으로 돌아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형이 다음날 아침 7시경 마스크 착용하고 빈소에 나타나자 아버지께서 부인이 죽었는데 이제 오냐며 한 소리 하셨는데 그러면 돌아가냐며 대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빈소를 지키듯 하다가 저녁에는 영정사진 앞에서 웃고 술을 마시고 땅콩을 던져 받아먹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3일장 내내 쌀 한 톨 제대로 씹지 못한 저희 가족과는 달리 누나 시댁 사람들은 휴게실에서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더군요. 그 집에선 누나가 잘못돼서 자기 아들만 불쌍하게 됐다고 하고 자살이 뭐가 자랑이라며 창피하다고 일가 친척들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누나와 함께 사진 한 번 못 찍었던 것이 이렇게 한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듣고 싶어도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둘도 없던 우리 누나가 불쌍해서 울분이 터집니다. 항상 밝기만 하던 누나가 눈에 띄게 말라가고 말수가 없어지고 넉나간 표정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면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면 혹여 가족들 속상할까봐 문제없다, 괜찮다 했던 누나인데 썩어 들어가는 속내를 전혀 알지 못했고 누가 나를 좀 더 챙기고 누나 입장을 더 헤아렸다면 누나의 죽음까지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에 너무 괴롭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저희 가족은 매형에게 누나의 유품 전부 우리가 알아서 챙겨갈 테니 치우지 말고 기다려달라 여러 차례 부탁을 했으나 사모제 때 사용할 유품을 챙기러 누나 집에 갔을 때 이미 주방용품과 고가의 유품들이 다수 없어졌고 누나의 속옷까지 치워버린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집을 전세로 내놓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쪽 사람들은 마지막 가는 고인에 대한 예의마저 없었습니다. 항상 자신은 물러서서 남을 위해 주던 누나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직도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저희 가족을, 아니 그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 할 저희 가족을 도와주세요. 간통죄 폐지,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간통죄 폐지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바쁜 와중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연 여기까지고요. 베스트 댓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베스트 댓글. 살다 살다 너희 같은 악마는 본 적이 없다. 다른 것보다 죽은 고 박영신님 영혼 위로해주고 진심으로 영신이 부모님께 무릎 꿇고 석고대죄해라. 적어도 인간이라면 니들이 인간이라면 이 작것들아. 아 진짜 빡친다 빡쳐. 보자 보자 하니까 진짜 지들이 뭐라도 되는 것 마냥 뭘 잘했다고 얼굴 들고 다녀. 확 아스팔트에 얼굴 갈아버릴라. 밤에 뒤통수 조심해라. 진짜로 니들 얼굴 모르는 사람 없다. 두 번째 베스트 댓글.
안녕하십니까. 박영신 아빠입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해서 인사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13년간 너를 아들같이 생각하고 대해줬는데 나에게 돌아온 건 내 등에 칼부터 들이대냐? 먼저 법정 소송 나는 안 하려고 했다. 그런데 너는 우리 부부 보는 앞에서 영신이 급여 및 퇴직금 영신을 위해 쓴다고 나에게 돌려준다 해놓고 내 앞에서 네 통장으로 이체하고 나에게 성질을 부렸지. 나는 그날 변호사 선임하고 청와대에 간통죄 부활 청원글을 올렸다. 너희 집안에서 마지막 가는 내 딸 장례식장에 보태준 추태는 부모된 입장으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다. 특히 너희 엄마 하는 행동은 내 상상을 뛰어넘어 너희 아버지는 한 집안 가장으로 0점짜리다. 집안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그 식충이 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 우리 집에서 영신이 잘 보살펴달라고 너희 집에 어떻게 했니? 각종 음식이며 해산물, 너희 매형이 좋아하는 각종 당금주, 심지어는 명절 때 보내준 고기. 우리 집에선 안 먹고 그걸 양념 요리해서 바리바리 너가 싸가지고 가져갔지. 너희 엄마가 그러더라. 제보자들, 기자가 전화 인터뷰할 때 너는 여자가 없다고. 너희 집안은 그런 거 안 한다고. 모든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있니? 너희 엄마는 영신이가 어디서 영면하는지도 모를 거다. 한 번도 추모관에 온 적이 없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영신이가 얼마나 살갑게 대해줬는데. 너 여자 만나고 다닐 때 영신이가 도와달라고 손 내밀었을 때 한 번만 도와줬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거다. 그중에 네가 아들이라고 또 영신이를 뭐라고 했겠지. 영신이가 이혼 안 해주면 최후의 수단 쓴다고 했는데 너는 이런 결과 예상을 한 것 같구나. 그래, 이혼 안 하면 두들겨 패려고 했냐? 지금 우리 부부는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영신이에게 미안해 목에 넘어가지가 않는구나. 우리 부부 침대에서 잠자본 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 하지만 너희 집안 식구들은 발 뻗고 잠도 잘 자겠지? 넌 우리 가족이 너에게 어떻게 대해줬는지 그 누구보다 잘할 것이다. 너 경험 많이 쌓으면 너희들 셋이 회사 차리라고 도와준다고까지 했지. 우리 부부가 해년마다 철철이 너 생일이면 옷, 시계, 상품권 및 생일상까지 봐줬지. 그런데 나에게 돌아온 건 영심이 죽음. 아파서 죽었으면 덜 원통하지. 1월 20일 12시 30분경 네 장모가 여자있냐고 물었을 때 넌 어떤 대답했는지 기억하냐? 여자는 없고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다고 했는데 그걸 믿은 내가 귓구멍을 틀어막고 싶다. 오늘 영신이 추모관에 갔다 왔다. 오해하라는 엄마 곁을 차마 잊지 못해 밖에서 맴돌다 데리고 나왔다. 난 너희 부모, 큰 누나, 큰 매형, 조시영 용서 못해. 목 깨끗이 씻고 기들려. 판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영신이 억울한 죽음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고 가족 하늘 바라보지 못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트판 운영자님 상단에 링크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베스트 댓글. 인간이라면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고 뱀이랑 돼지라서 모르는 거야? 미안. 나주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나주 상간녀 지금 불륜남 세 번째예요. 그래서 멘탈도 정말 세다고 들었어요. 첫 번째 불륜남은 들통나서 와이프 임신 상태에서 충격받아서 유산했고요. 전 남친은 헤어지자 통보해 자살했고 지금 세 번째 불륜남은 와이프가 자살하셨어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주 상간녀 불륜남 만나는 버릇 고쳐야 돼요.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